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오늘 압수수색 있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청와대 측근 참모에 이어서 가족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자, 이번 순서부터는 양지열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가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이런 가운데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실시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전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다른 게 아니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상득 전 의원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김백준 총무기획관도 구속이 됐고 김준모 부속실 비서관이나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저는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형이기도 하지만 네. 일단 이명박 전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실세 중에 실세로 불렸던 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양수 경장이 가능한 게 네. 다스의 지금 서류상의 어쨌든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식도 상당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대한 어떤 수사 내지는 의혹 중에 큰 게 다스는 누구 건가인데 네. 이상득 지금 전 의원에 대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말로 다스의 소유주 내지는 주식 가지기 맞느냐도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상득 전 의원에게도 갔는지 여부와 함께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도 이번 사건으로 혹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군요. 지금 워낙 실세 중에 실세였다라고 언급을 해줬는데 이런 말도 있었죠. 모든 일은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통한다. 자, 그러니까 만사 형통이라는 말까지 별명이 붙었어요. 만사가 형을 통하면 된다. 어느 정도 실세였습니까, 당시에? 이상득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그 외에도 상황이다. 네. 또 영일 대군. 이런 얘기 자체가 엄청난 실세라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면서 나한테 들어온 이력서만 한 1000건이 된다. 이력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아하. 이런 얘기를 이제 본인이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상득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형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동생을 만든 형입니다. 사실상. 실제로는 아버지 같은 형이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같은 형이었고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생의 가르침 면에서나 또 정치적으로도 13대 1988년에 국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네. 또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생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상득 전 의원이 상당한 힘을 갖겠구나. 이것은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종 민원, 청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밀려들었다라고 봐야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속도가 이렇게 붙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지검장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 기자들에게 평창에 다녀오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말을 돌이켜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아무리 빨라도 동계올림픽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끝으로 평창 올림픽을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총단합해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우리의 국격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 올림픽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예우인가요? 어쨌든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소환을 하겠다라는 윤석열 지검장의 얘기.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휴가가 다녀오세요. 이 말은 소환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지금 검찰의 분위기라든지 뭐 이 집권 여당과 청와대 분위기를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창에 초대하기 예우를 위해서 그 이후로 소환했다고 볼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 같고요. 네. 윤석열 전 지검장의 저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은 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지금 뭐 검찰 고위 관계자가 했던 저 얘기요. 물리적으로 소환하기 쉽지 않을 것. 네. 일단 저게 있죠. 왜냐하면 뭐 저 검찰 고위 관계자도 얘기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마 한 번에 끝날 거다. 한 번 소환으로요. 네.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다스 그다음에 특활비까지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놓고 그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김백준 전 기획관하고 김진모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 기한이 2월 초입니다. 그럼 2월 초까지 20일 구속 기간 끝나고 기소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모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게 빨라 2월 초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평창올림픽 2월 8일이죠. 네. 약 일주일에서 4, 5일 정도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 중에 나머지 자료를 준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물리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아하. 그게 하나 있고 또 네. 하나는 만약에 평창올림픽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된다고 합시다. 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까지 일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될 겁니다. 아하. 그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끝내서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풀어보고자 하는 현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평창에 떠야 되는데 평창 뉴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가 덮는 것은 검찰도 청와대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은 아마 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와대도요, 지난 주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창올림픽에 초대하는 것, 개막식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공식화했어요. 근데 사실 말이 많았다면서요. 그 전에도 원래 초대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 굉장히 청와대가 오락가락해서 이제 말을 또 뒷말을 낳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뭐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의 감정을 참을 수 없다. 그랬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서로 굉장히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과연 그런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이명박 대통령을 초대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청와대 관계가 처음에는 갈등 상황과 별개다. 전직 국가 원수로서 초청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이따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를 초청하고 하는 거는 IOC와 협의를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가 되니까 이건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가 되니까 다시 한번 초청을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결국은 청와대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의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그리고 검찰의 칼 것이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딱 정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도 지금 국면을 어떤 유화로 그리고 혹은 또 뭐 갈등 국면에 끌고 가기 애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평창 올림픽 자체는 결국은 평화 올림픽 북한의 참여로 인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 됐기 때문에 그 자체는 남겨놓고 아마 이명박 대통령 수사는 좀 뒤로 미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박연차 게이트 때도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할 때까지 한 4, 5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역사의 반복인가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유치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을 하고 거기엔 참석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똑같은 일이 있었죠. 88 올림픽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치를 하고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이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 가지 못했죠, 개막식. 그렇죠. 저게 이제 이유가 뭐였죠, 1988년 그때? 9월 17일 날 88 올림픽이 이제 개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전인 9월 10일 날 당시 박세직 조직위원장이 연희동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초청장을 들고 가죠. 네. 따마란치 위원장과 박세직 조직위원장 명의의 초청장을 들고 갑니다.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참석 여부로 이 잡음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는다. 아하. 그래서 정중인의 초청을 사양하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개막식 불참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작 개막식이 이제 진행될 때는 연희동에서 측근들이랑 TV로 그걸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아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당시 그런 분위기는 결국 이제 50 청산 분위기에서 네. 육공화국이 이제 출범한 이후에 50 특기화가 막 출범하고 50 청산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한 압박을 연희동을 향해서 쏟아내게 되고 모양은 스스로 불참하는 모양새가 됐지만 사실은 이 노태우 정부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결국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네.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